윤관석, 이성만 체포동의안 부결, 방탄국회냐 국민 판단이냐입니다. 자, 엊그제였죠. 이게 12일 이제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윤관석, 이성만 의원 지금은 무소속이고 이제 이전엔 더불어민주당 소속이셨고요. 그 두 분에 대한 이제 체포동의안이 최종 부결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계속 이제 이런저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전재수 의원님께 먼저 질문 한번 드리면 그 더불어민주당은 사실 당론으로 뭐 부결시키자 이렇게 정하지는 않았고 이제 자유롭게 투표를 하셨는데 이게 사실은 사전에 이제 분위기는 약간 2명 중에 1명 정도는 그래도 가결되지 않을까? 약간 이런 사실은 의견도 좀 있었고 그랬는데 결론적으로는 두 분 다 이제 부결이 됐습니다. 이제 이런 결과 나온 뒤에 좀 당내 분위기 좀 어떻습니까? 아무도 말 안 하는 분위기죠. 아예 언급을 좀 하지 않는. 난처한 거죠. 그럼 당내에서도 원래 좀 1명 정도는 가결되지 않을까? 아니요, 그런 이야기가 전혀 없었고, 그러니까 가결이 되면 둘 다 되는 거지. 네. 그 중에 누구는 뭐 가결되고 누구는 부결되고, 어떤 기준에 의해서 그렇게 되겠습니까? 물론 이제 이성만 의원 같은 경우는 100만 원이잖아요. 그 100만 원을 사실 받은 것도 아니고 100만 원을 준 거거든요. 네. 국회의원이니까 당연히 뭐 도주 우려는 없을 테고 압수수색 다 하고 소환조사 받았으니 증거인멸 우려는 없을 테고 그러면 결국 남는 것은 범죄의 중대성 이런 것일 텐데 돈 100만 원 받은 것도 아니고 준 건데 이게 과연 구속할 만한 사안이냐. 그렇기 때문에 이성만 의원은 부결시키고 윤관석은 뭔지 모르겠지만 좀 중해 보이니까 가결시키고 그렇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러니까 둘이 세트로 움직이는 거지. 그러니까 이제 표결 전에도 사실은 이제 의원들 사이에 뭐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그런 논의들이 거의 없었어요. 예, 그리고 표결이 끝난 뒤에는 더더구나 좀 난처하잖아요, 지금 상황이. 왜냐하면 국민 여론은 이제 뻔한 거고 그래서 좀 침묵을 좀 지키고 있는 그런 형편이죠. 뭔가 얘기를 좀 꺼내기 좀 애매한 상황. 네. 헌 의원님 좀 어떠세요? 하실 말씀이 좀 많으실 것 같은데 좀 어떻게 보셨나요? 할 말은 많은데 사실 상당히 조심스러운데 아까 기준 말씀을 하셨는데요. 저희 국회의원들이 특혜를 내려놔야 된다라고 하면서 얘기하는 게 불체포 특권을 내려놔야 된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입법기관이지 수사기관이 아닙니다. 본인들이 판단해서 이 죄는 뭐 중하다, 그렇지 않다라는 평가를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거든요. 진보라는 것이 사실은 어떤 모순된 부분에 대해서 합리적으로 뭔가를 개선해 나가는 당이잖아요. 진보라는 게. 근데 지금 돌아가신 김대중 전 대통령이든 노무현 전 대통령께서 지금 땅을 치고 참 안타까워 하실 거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저는. 김대중 전 대통령은 민심을 얘기를 많이 했었고, 노무현 전 대통령 상식 얘기 많이 하는데, 사실 더불어민주당에서 그 두 분을 가장 많이 상징화시키면서 말씀 많이 하시는데, 그러한 철학과 가치를 정말 지키고 있는 것일까? 그러니까 지금 뭐 전재수 의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우리가 할 말이 없다라고 말씀하실 정도라면, 정말 할 말 없는 행동을 하신 겁니다. 우리 하영재 의원 같은 경우는 다들 가결시키고 동의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렇다면 도대체 어떤 기준이었을까라는 그 질문에는 아마 답변하지 못할 것 같다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제가 드린 말씀을 조금 좀 뉘앙스 차이가 좀 있는데 납득할 수 없는 선택을 했기 때문에 침묵하고 있고 별 말이 없다 또는 상식과 전혀 다른 상식에 완전히 반하는 결론을 내렸기 때문에 침묵하고 있다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최근에 이제 국민의힘에도 황보 모 의원, 김모 전 의원 등등 해가지고 많은 분들이 공천헌금, 정치자금법 위반, 무슨 돈봉투 뭐 이래가지고 수사를 받고 있다라고는 하는데 압수수색했다는 이야기는 들리지가 않습니다. 언론을 통해서 공개 소환 당했다라는 이야기는 들리질 않습니다. 근데 지금 민주당 보세요. 바로 그냥 압수수색 들어오고 언론에 대문짝만에 보도가 됩니다. 공권력이라고 이야기하는 검찰권이 과연 공정하게 말하자면 행사되고 있냐라는 의문을 더 증폭시킨 것이 한동훈 장관의 본회의에서 발언이었습니다. 그런 것 때문에 이제 부결이라는 결론도 좀 나오는 그런 측면이 있는데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국회의원 특권, 방탄국회, 자기 식구 감싸기에 대한 국민들의 비판 여론을 저희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말할 수 없는 그런 분위기라는 이제 뉘앙스로 제가 드린 말씀입니다. 사실관계를 다시 한번 좀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 불체포 특권을 내려놔야 된다라고 말씀하셨던 주장이 가장 강했던 게 민주당이었고 물론 저희 당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거기에 지금 할 말이 있느냐라는 게 첫 번째였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지금 이재명 대표의 체제에서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관계가 있는 분들만 부결이 됐어요. 지금 그 국회 체포동의안 21대 때 정정순 민주당 의원 그리고 이상직 무소속 지금 되신 분들, 국민의힘의 정창민, 하영재 의원 같은 경우는 가결을 시켰고, 직간접적인 영향이 있는 노웅래, 이재명, 윤관석, 뭐 이성만 이런 분들은 다 부결을 시켰어요. 그래서 그 기준이 무엇이냐라고 여쭙는 겁니다. 국민의힘은 기본적으로 뭐 압색도 안 하고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하모 의원은 압색했고 기본적으로 똑같은 절차를 밟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비교를 하는 자체는 좀 앞에 말했던 두 가지의 기준과는 좀 안 맞는 것 같다라는 거고, 기자의 역할이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위에서 어떤 이념적 성향에 의해서 기사를 막 하달시켜요. 근데 그게 당신이 생각하기에 옳지 못하다고 생각하면 그 기사를 쓰지 않는 게 역할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기자 역할. 네네네. 아무리 어떤 게 있더라도 내가 내 일자리를 잃게 되는 한이 있더라도 사실은 기자 역할을 다하는 걸 텐데, 국회의원이 이제 본회의장에서 장관이 말하는 거에 기분이 상해서 내가 원래 가결을 하려고 했었던 마음을 부결로 바꿨다. 그건 사실 조금 해명이 좀 마땅지 않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간단히만 짚고 넘어가면 이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표결 전에 이렇게 발언을 하신 거죠. 그러니까 돈 봉투를 받은 것으로 지목되는 약 20명의 민주당 의원들이 여기 계시고 표결에 참여하게 된다. 이게 마치 이제 캐스팅 보트를 쥐고 있다는 취지로 이제 얘기를 하고, 또 이제 의원 수도 사실은 그동안에 그냥 말만 나오던 거를 이렇게 약간 명시를 하게 되면서 사실 민주당 의원님들은 굉장히 약간 좀 불쾌하다 이런 반응들을 많이 보이셨잖아요. 이게 실제로 좀 반영이 좀 됐다고 보시나요? 아니면 그러니까 우리 허은하 의원님 말씀이 그래도 국회의원인데 무슨 사람 한마디에 의해 가지고 불결로 표를 던지려고 하다가 기분이 확 토라져 가지고 이걸 가결로, 이게 그게 명색이 그래도 국회의원인데 국회의원이 그게 말이 되냐, 핑계일 뿐이다. 그렇죠, 당연히 그렇죠. 저도 동의를 합니다. 근데 한동훈 장관의 발언 그것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한동훈 장관이 발언한 그 내용이 오늘날 검찰이라는 공권력이 보여주고 있는 그 형태를 더 증폭시키고 그 모습을 그대로 확인시켜줬다라는 측면에서 그대로 가결시킬 수는 없다. 그런 이제 말하자면 결론에 다다랐다는 것이지, 한동훈 장관의 구체적인 발언 그것 때문에 마음이 획 돌아서 가지고 그렇게 된 것은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구체적인 범죄 혐의를 나열을 하고 도주 또는 증거인멸 우려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래서 인신구속의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요구한다, 이렇게 하는 것이 정석이겠죠. 그러니까 국민의힘 의원이 나오셔가지고 발언을 한다면 충분히 그런 발언의 내용은 가능합니다. 그런데 법무부 장관이 정치적 내용으로 말하자면 정치적 주장을 하는 겁니다. 이것은 상권 분립의 측면에서 보더라도 굉장히 부적절하고, 이전에 전례를 보더라도 한동훈 장관 이전에는 이런 전례가 없었습니다. 만약에 이렇게 계속 가면 이거는 가치 중립적인 어떤 행정부의 수장으로서 지위와 역할이 흔들린다. 결국은 상권 분립 체제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을 증폭시킬 수가 있다. 그러면 이제 추미애 장관 또 당연히 비판하겠죠. 박범계 장관 비판하겠죠. 그러나 이전에 그랬다 그래가지고 지금 그렇게 하는 것이 정당화될 수는 없는 것이죠. 어느 순간에선가는 그걸 끊어내야 된다. 이제 그런 말씀도 아울러서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있어서 동의하는 부분도 있고 동의하지 않는 부분도 있는데, 하영재 의원의 체포동의안 가결을 하기 위해서 와서 설명할 때도 들으면서 뜨악했었습니다. 여야를 떠나서 한동훈 장관의 스타일이 좀 있어요. 제가 말씀드리는 요지는 그 스타일에 의해서 입법기관이 흔들려서는 안 된다. 그런 줄 알고 그 다음에 대처를 해야 된다라는 게 제 입장입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실제로 약간 길게 보고 이거에 부결되는 것이 약간 좀 냉정하게 자기의 정치적 이익에 약간 맞는다, 이런 식의 약간 해석이 이제 야당 쪽에서는 좀 나오기도 하던데, 실제로 좀 그렇게 고려하고 계실까요? 한동훈 장관이? 글쎄요, 제가 뭐 그분의 머릿속에 들어가 보질 않아서 잘 모르겠지만 말씀하셨던 것처럼 추미애 장관도 그랬고 저희가 지적을 했던 바가 있기 때문에, 장관이라고 한다면 그 행정에 그 역할을 하셔야 되는 거지 정치를 하면 안 되죠. 한동훈 장관이든 이전에 뭐 추미애 장관이든 간에 좀 과잉 정치화되어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과잉 정치화되어 있는 사람들은 좀 정치 물 좀 빼고 이게 톤다운 시킬 필요가 있어요. 윤석열 정부에서는 한동훈 장관이
대표적이죠. 이래 하면 댓글에 아마 전재수 또 죽인다 아니, 근데 뭐 쟤를 왜 섭외했냐 뭐 이럴 텐데 뭐 어쩔 수 없습니다. 제가 민주당 국회의원이기 때문에. 뭐 저희 쪽에 한 분이라면은 사실은 문 정부 때 너무 많았기 네, 때문에 예, 뭐 예. 가장 중요한 거는 지금 한동훈 장관이 아니거든. 누구죠 그러면? 지금 이거는 본인들, 그러니까 아, 두 민주당에서 분 명에 대한? 가결을 했냐, 네네네. 부결을 했냐, 그리고 그 두 분에 대한 문제로 가야 되는데 자꾸 이렇게 물타기 해 나가는 거. 진짜 민주당에서 상당히 능력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거는. 그러니까 원래 주목받아야 되는 분들은 그 네네. 두 분과 그 다음에 민주당이에요. 어떻게 이거를 부결시키지? 이거였는데 갑자기 가서 결론은 또 한동훈. 그러니까 기승전 뭐 한동훈으로 끝나면은 그냥 국민들이 이렇게 막 화가 많이 나시나? 중립 기여를 못 거시는 건가요? 난 정말 궁금해요. 수사가 계속 진행이 되고 있으니까 이제 네. 뭐 어떤 식으로든 아마 추가적으로 뭔가 더 이슈들이 있을 거고 네. 네. 그때 아마 또 어떤 일들이 벌어지느냐에 따라서 또 이제 약간 전국에 대한 뭐 그런 시선들이 바뀌지 않을까.